네, 정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정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정렬의 정의와 즉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인지 소팅이라는 것이, 그리고 키값과 레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렬이란 것은, sort라는 것은 데이터 집합을 정해진 순서로 재배열하는 것을 혹은 재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 그 데이터 집합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크기 순으로 가지런하게 정렬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하는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키순으로 번호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뒤쪽에 많이 가 있는 그런 편이었는데, 이런 것도 키순으로 정렬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정렬인데, 이 정렬은 이제 오름 차순과 어센딩 오더와 내림 차순, 디센딩 오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센딩 오더라는 것은 그 키 작은 놈부터 키 큰 놈까지 배열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디센딩 오더라는 것은 키 큰 놈부터 키가 작은 놈까지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죠. 뭐 이 두 가지 정렬의 기본적인 방법론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건물을 어떻게 쓰느냐, 뭐 실제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보면 한 줄을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한 줄. 혹은 이제 부동을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 오름 차순이냐, 내림 차순이냐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알고리즘이 두 개가 틀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셀렉션 소트에 대해서 오름 차순의 알고리즘과 내림 차순의 알고리즘이 다르진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그 비교와 교환의 미학입니다. 왜냐하면 정렬 알고리즘을 보면 정렬의 기본 오퍼레이션은 비교, 즉 컴패리즌과 교환, 익스체인지,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바로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이걸 조합하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성능이 나쁜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랬죠. 이 소팅 문제는 많은 연구가 된 부분이다. 그 알고리즘이란 게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 소팅이란 것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고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지금은 뭐 새로운 알고리즘이 뭐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연구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어떤 기초를 이루는 것이죠. 가장 기초라고 해서 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쉽다고 말씀드리는데 문제 자체가 단순하죠. 그리고 많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아주 수많은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배울 것은 세 가지이고, 전체적으로는 약 한 7, 8가지의 정렬 알고리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것이 다는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우지 않은 또 다른 정렬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키값과 레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밑에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4원 카드라고 이제 보시죠. 4원 카드에는 보면 4번, 성별, 나이, 성명, 직책, 뭐 연봉, 뭐 이런 인사고과 이런 정보들이 담기게 된 카드가 있죠. 이런 한 카드를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 카드를 정렬하는 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뭐로 정렬하냐면 4번으로 정렬한다. 그럼 4번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즉 4번을 올림 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3개짜리니까 간단하죠. 일단 보면 0, 3, 1, 4번이 0, 3, 1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작은 놈 1번을, 그죠? 1번을 요 2번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1, 3,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와 3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1, 2, 3 이렇게
정렬된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카드가요. 이럴 때 이제 정렬할 때 기준이 됐던 게 무엇이죠? 4번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 4번을 이 경우에 이것을 키값, 즉 키밸류라고 키밸류 혹은 키필드 라고 얘기합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네, 키밸류 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비교의 대상입니다. 맞죠? 이 4번을 대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코드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전체를 말합니다. 이 정보 전체.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는 키밸류 4번으로 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은 이 전체 카드 전체를 교환했죠. 이렇게 레코드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온전한 정보 단위입니다. 이 4번 하나, 성별 하나가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4번 성별, 나이, 성명, 직책이 하나의 의미를 묶여있죠. 이것이 한 사람을 대표하는데요. 이 사람을 대표하는 여러 필드들, 이런 것을 다 필드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필드들이 합쳐진 것을 하나의 레코드라고 그러고, 소팅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즉 정리해보면 키밸류, 즉 키값이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입니다. 비교의 대상이고 레코드, 즉 정보 단위는 교환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키나 레코드 같은 용어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이제 복잡성, 즉 컴플렉시티로 나눠보면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다. 즉 단순한 것들이 있고요, 복잡한 것이 있는데, 단순한 것은 보면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 이 세 가지가 오늘 배울 것이죠. 그리고 쉘 정렬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구현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아주 낮고, 그러나 반면에 단순한 반면 성능은 떨어지고, 그리고 자원, 즉 리소스를 차지한 것도 적다. 이런 요 두 가지는 장점이 되겠죠. 근데 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이 되겠죠. 단점이 됩니다. 보통 이런 단순 알고리즘들의 성능은 보통 N 제곱의 성능을 보통 가집니다. 쉘 정렬 빼고요. 나머지 세 개는 N 제곱의 성능을 가지죠. 복잡한 알고리즘들은 무엇이냐면 퀵 정렬, 기수 정렬, 기수정렬은 라디스 정렬이라고 합니다. 라디스 소트. 그 다음에 힙 정렬, 그리고 병합 정렬, 머지 소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구현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높죠. 그러나 성능은 좋습니다. 성능은 아주 좋고 자원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즉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1강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단순한 알고리즘은 리소스를 적게 차지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반면에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고 복잡한 알고리즘들은 성능이 좋을 수 있다. 그 말이 좀 이상한가요?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은 자원을 많이 차지할 수도 있다. 혹은 난이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단순 알고리즘이 N 제곱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 복잡한 알고리즘들은 보통 대부분 N 로그 N의 복잡도를 가집니다. ON 로그 N. ON 제곱보다는 성능이 좋은 것이죠. 로그 n이 n보다 작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렬할 데이터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내부 정렬과 인터널 소프트와 외부 정렬, 익스터널 소프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정렬은 정렬의 대상이 배열 어레이와 같이 컴퓨터 메모리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컴퓨터 메모리는 특성상 랜덤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소를 지정해서 혹은 배열의 인덱스로 지정해서 바로 읽어올 수 있죠. 상수 타임으로요. 그런데 외부 정렬은 메모리 외에 외부 장치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즉 테이프나 데이터 백업하는 데 쓰는 테이프 있죠. 하드디스크 이런 데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시퀀셜 액세스, 즉 순차적 접근만이 가능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블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디오 테이블에서 특정 부분에 가려면 뭐 FF를 눌러서 쭉 탐색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랜덤 액세스가 가능합니다만은 하드디스크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 안에 이 헤더가 움직이고 이런 것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에 맞게 빠른 알고리즘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룰 내용은 내부 정렬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외부 정렬은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뭐 외부 정렬, 요즘은 테이프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만은 하드디스크에서 결국 정렬하는 그런 걸 알아볼 텐데, 하드디스크도 랜덤 액세스 가능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요 내부 정렬 알고리즘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교환 방식에 따라서 직접 정렬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레코드 전체를 이동하여 정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간접 정렬은 별도 존재하는 키값의 인덱스만을 정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가 뭐 순서 없이 예를 들어서 뭐 K, A, 뭐 D, B, 그 다음에 H, U 이렇게 있다면요, 이 인덱스를 0, 1, 2, 3, 4, 5라고 줄 수 있죠. 그런데 간접 정렬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간접 정렬은 별도 존재하는 키값 인덱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이제 어떤 이 인덱스가 따로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 레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인덱스 따로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정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키 값이 되는 A를 만약에 K 외에도 이제 정보가 더 있겠죠. 실제로 더 있는데, 요 정보가 더 있는데, 요 비교 대상에는 요놈의 키 값이죠. 이 키 값을 대상으로 인덱스가 키 값과 어떤 파일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값을 대상으로 보면 A가 키 값인데,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뭐 D,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런데 A는 주소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A는 1이죠. 1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A, 1. 그 다음에 B는 3이죠. D는 2죠.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파일 포인트 혹은 뭐 배열의 인덱스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게 키커가 인덱스로 만들어진 것을 요 인덱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정렬을 해놓는 것이죠. 실제 데이터를 정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만 정렬한다. 이것이 바로 간접 정렬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파일과 실제 데이터 파일과 어떤 차이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이빌리티라는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같은 키값을 가지는 여러 레코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있고, A, C, K, D, A, O 뭐 이런 값들이 있었다면, 이 A가 지금 두 번 나와 있죠. 똑같은 키가 있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 이걸 A1, A2라고 준다면, 이걸 만약에 정렬하고 나서 보았을 때 이렇게 A1, A2 이런 식으로 상대적 위치가 보장이 되면 스테이빌리티가 있다,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순서가 보장되지 않으면 즉 A2, A1이 될 수도 있다, 정렬하다 보면. 이러면 이것은 스테이빌리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안정성이라는 게 뭐 소팅 알고리즘 자체에 안정성이 없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 바로 이제 같은 키값을 가지는 여러 레코드가 정렬 후에도 상대의 순서를 유지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